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고요. 체감상 기온은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오늘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울진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가끔 흐리기만 하겠고요. 당분간 열대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어제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등 고위직 임원 6명을 중징계하고 쇄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따른 언론 보도에 비판 여론도 거세지자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여성은 폐쇄적인 포스코의 조직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최근 논란이 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위급 임원들을 중징계했습니다. 징계 대상은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과 부사장급인 생산기술본부장, 포항제철소장을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또 포스코가 사과문을 발표한 날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2차 가해한 것으로 지목된 임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아니 집 앞에 왔는데 메시지를 넣어도 답이 없길래 잠깐 좀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지금 만날 몸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성폭력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사건이 처음 공론화될 당시에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 여성이 성폭력 혐의를 받는 선임 직원과 2주 가까이 같은 사택 건물에 지내도록 방치했고 부서 책임자는 피해 여성에게 언론 제보에 대해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판 여론에 떠밀려 첫 언론 보도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고위직 임원을 무더기 징계하며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좀 포스코를 개방하고 그리고 강력한 대응 조치 그리고 예방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에는 포스코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여성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폐쇄적인 조직 문화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피해 여성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항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여성회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어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사측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난해 12월 포스코에서 일어난 여러 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노조에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포스코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경북사회연대포럼과 금속노조, 포항참여연대 등 6개 포항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포항제철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정우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이 3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사측의 방관 속에 2차, 3차 가해로 확대됐다며 포스코의 전 근대적인 조직 문화와 노무 관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들을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며 반복되어 온 성범죄와 전 근대적 조직 문화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영덕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국비 45억 7,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영덕구는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해 영덕시장 내 공영주차장 135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50,000변 하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 공사도 실시합니다. 영덕시장은 지난해 9월 화재로 점포 79개 동에 피해가 발생해 오는 2024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시장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대구와 경북의 젊은 세대는 직업 선택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당연히 수입과 안정성을 앞자리에 세우겠지만 근무 환경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가 2021년 기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세대별 직업 선택의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이른바 MZ세대는 수입과 안정성에 이어 근무 환경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구는 장치 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 등의 종사자 비중이 감소하고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일자리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중앙 단위의 붕업 방식 정책이 많이 있어서 지역의 노동 공급이 반영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대구 31%, 경북 32.8%로 부산, 울산, 경남 등 다른 경상도 지역과 비교해 높았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한 지역 일자리 트렌드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에 참가한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선임연구원은 일자리와 고용, 노동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 취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여성, 저학력 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새 정부의 산업 정책에 지역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지역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또 너무 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그러니까 취업자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 근로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를 아울러서 좀 통합하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상북도도 홀몸 노인이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위험 문자를 발송해주는 앱 설치를 돕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고독사한 변사자의 특징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홀몸 노인을 위한 맞춤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농촌의 한 홀몸 노인을 찾았습니다. 경상북도 마음 안심 서비스 앱을 설치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이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대표자, 보호자한테로 문자가 갈 거거든요. 이 앱을 설치하면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가족이나 읍면동의 보건복지 서비스팀에 위험 신호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위험 문자를 받는 구호자로 연락이 편한 지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도민은 누구나 이 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고독사 위험이 큰 치매 노인 등 8만여 명에게 앱 설치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고독사 고위험군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 8만여 명은
경북 65살 이상 1인 가구의 절반 정도를 단순하게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그동안에 고독사된 어떤 그 사례라든지 고독 이음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문헌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설문 조사를 통해서 사례를 파악해서 경북에 맞는 어떤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실태 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제급여 대상자와 무용고 사망자를 분석해 고독사 실태 조사를 마쳤고 맞춤형 종합대책도 수립했습니다.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65살 이상 1인 가구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이 전남 다음으로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2,710가구가 지역으로 귀농해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조사 이래 귀농 가구가 가장 많았고 전국 귀농 가구의 18.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귀농 가구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30대 이하 청년 귀농 가구는 전년보다 44.1%나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식 변화 등을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을 돌며 트집을 잡아 돈을 뜯은 혐의로 인터넷 언론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 언론 기자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동과 군위 지역 공사장에 찾아가 폐 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점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경기 용인과 충남 아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를 골라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노후된 컴퓨터 교육실에 대한 환경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12억 원을 투입해 60개 학교의 노후된 컴퓨터 교육실을 바꾼 데 이어 여름방학 동안 추가로 48억 원을 들여 미래형 컴퓨터 교육실 40곳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고요. 체감상 기온은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오늘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울진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가끔 흐리기만 하겠고요. 당분간 열대야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